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의 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준비가 돼 있는데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거래소 시장은 여전히 2060포인트 회복이 안 됩니다. 0.62% 하락하고 있고요. 12포인트 하락인데 낙폭이 더 커지거나 급락세는 아닌데 답답한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장중에 2073포인트대까지 지금 고점을 찍었는데 이후에 중국장 열리고 꾸준하게 지금 빠져내려오기 시작하면서 2055포인트 오늘 장중 저점이고요. 저점 대비해서도 많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만 삽니다. 1829억 원 기관만 순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에서는 연기금만 팝니다. 연기금 70억 원 소폭 매도하고 있고요. 나머지 주체들은 전체적으로 사는 분위기고 외국인 개인이 각각 900억 원대로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지금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0.34%대까지 낙폭 줄였고요. 659.63포인트, 660선 턱 밑까지 다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흐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장중에 665 장중 고점이고요. 지금 고점 저점 대비 딱 중간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만 삽니다. 719억 원 외국인 순매수 개인 기관 쌍끌이 매도 나오는데 개인도 269억 원 지금 매도 기관도 434억 원 순매도 포지션 잡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거의 이동 없습니다. 1원 30전 빠지면서 1130원 딱 지금 턱걸이하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상황 좋다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 장인 것 같은데 시장 상황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오늘 증시는 이제 미국의 2% 넘는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뉴욕발 한파로 인해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제 중국의 그 소매 판매에 대한 지표 부진과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제조업 지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악화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뉴욕 증시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남에 따라 아시아 증시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커플링을 이루면서 하락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장 초반 이제 하락을 출발을 했지만 한 10시, 11시쯤을 기해서 보합세까지 올라왔던 코스피가 다시 한번 이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18일, 19일 이틀간 열리는 그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위험 회피 심리가 지금 현재 투심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나 이런 시각에서 좀 그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수급 주체별로 보자면 이제 기관 투자에서 이제 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금융 투자 쪽에서 단기성 자금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 자금들이 쏠림 현상에 따라서 이 매수 자금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이 지금 산다고 해서 추격 싼 가격에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 강세 섹터라는 이제 수소차 섹터가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통곡 규정을 시작을 해가지고 EM 코리아 이런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오르고 있는데요. 정부의 수소차 정책 지원 확대가 어느 정도 이제 발표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선주와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 마땅한 대안이 없는 장에서 개별 종목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월달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테마가 항상 형성이 되면 한 2달 정도, 3달 정도 또 쉴 수가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하시지 않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리고요.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오늘 뭐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등이 지금 부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역성장이 가시화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D램에 대한 수요 그리고 뭐 서버에 대한 수요가 아직 불확실하다고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그 아마존의 서버 데이터 오류 사건은 이런 그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서버향 수요에서도 앞으로도 2019년 한 해 동안은 부진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지금 현재 저점이라 하더라도 관심에서 제외하셔야 된다. 다만 내년 3월 한 정도 되면 그때 뭐 하이닉스 한 5만 원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는 한 3만 원 정도에서 3만 원권에서 매수를 해볼 만한 가격대가 올 때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시장 전체적인 이제 기술적 분석선 코스피는 2050선을 지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2050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또 FOMC 해외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내파적인 발언이 나올 경우에는 1918선까지 내려갈 수 있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월봉 기준상 전 10월 11월 종가 기준인 648선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까지 붕괴가 된다면 코스닥 역시도 600선까지 또 자리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현금화 또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셔야 된다. 뭐 장막판에 가격이 많이 빠지더라도 절대 추격 매수는 금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좀 괜찮은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조선, 플랜트, 건설 이쪽으로 이제 최근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우호적인 환경에 있는 이제 GS 건설을 한번 추천해드릴까 합니다. 뭐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2018년도에만 하더라도 예상 실적이 한 1조 정도 되는데요. 전년비 대비해서 200%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2019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정유사라든지 그리고 해외 정유사 석유화학 업체들이 이제 캐펙스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우디나 이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원유에 대해서 수출만 했던 것들을 이제 케미칼 시장까지 넘보는 지금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GS건설에 대한 플랜트 수주가 오히려 우호적인 환경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2019년이나 내년까지만 하더라도 롯데케미칼이나 그리고 인도네시아, 알제리, UAE 등 여러 가지 그 나라 해외 부분과 국내 부분이 이런 그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GS건설이 탑픽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주택 부분으로 보자면 이제 국내 주택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뭐 하남 이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에도 주택 부분 마진은 한 15%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글로벌 자이라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진출하자고 하고자 하는 동사의 이제 노력이 이제 베트남에서부터 이제 빛을 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나베의 그 신도시의 106만 평에 대해서 개발 사업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2020년에는 또 27만 평 또 추가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라서 해외 쪽에서도 매출 다각화에 대한 힘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투자 포인트로는 실적 서프라이즈 지수 그리고 이런 그 석유화재 장기 성장 모델 이런 글로벌 진출과 관련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58,000원, 손절가는 39,000원 잡고 가격 전략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S건설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리시중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골드스탁 이청원 본부장, 서울경제TV 김영철 스타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시장이 뭐 급락장은 아닌데 재미없는 시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도 또 좋은 종목으로 보답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청원 본부장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에코마이스터입니다. 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얼마 전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의 철도 공동조사를 대북제재 대상에서 면제시켰습니다. 당시 동사의 주가가 장중 15% 이상 상승한 것은 물론이고 같은 섹터에 있던
남북 철도 경협주에 속한 대하TI나 푸른기술 등 모두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철도 공동조사의 대북 제재 면제가 큰 의미가 있죠. 해당 부분에서의 면제는 국제사회가 남북 협력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호재로 작용을 하였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높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30일부터 총 18일간이었죠. 북한 철도를 따라서 약 2600km를 이동하며 남북 철도에 대한 북측 구간 현지 공동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그중 동해선과 금강산과 두만강 구간은 분단 이후 우리 철도 차량이 처음으로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배로 이동하는 시간의 단축과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횡단 열차, 심지어 시베리아 횡단 열차까지 연동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내 착공식이 이제 시작이 된다면 동사의 주가 상승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결국 남북 경협주라고 하는 수에 그 수에는 지금 시점에 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봅니다. 이를 토대로 에코마이스터를 조금은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면 매우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남북 경협주라고 하는 부분을 벗어나서 동사를 한번 살펴본다면 동사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 사업이고 또 하나는 철도 사업이죠. 그중 국내 철도의 선로가 현재 3,820km 수준의 영업 거리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2025년까지 약 5,500km의 영업 거리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을 필두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하철은 물론이고 경전철, 광역철도의 신설 등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철도 부분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은 전국 주요 거점을 고속 KTX망으로 연결을 하고 주요 도시 간에는 약 2시간, 대도시권은 30분대 광역 그리고 급행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투자 금액이 무려 80조 원입니다. 그리고 국내 철도 선로의 총 연장이 현재 주요 선진국의 20%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선로 연장 그리고 철도 사업부는 분명히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타 남북 경협주와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에 크게 급등을 하였고 그리고 9월 들어서 다시 한번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고점을 계속해서 이었을 때 나타나는 이 고점 추세선이죠. 지금 차트상으로 보이게 되는 이 녹색 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 전 나왔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틀 동안 시장이 조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이 구간을 저항선으로 맞고 하락은 하였지만 여전히 남북 경협주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이 동사가 고점 추세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게 될 경우 저는 무난하게 이 고점 추세선은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금일 종가로 제시해 드릴 거고요. 목표 가격은 15,000원, 손절가는 9,53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해운입니다. 동사는 해상 화물 운송과 해운 대리점업 이 두 가지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눈여겨볼 만한 이유는 상당히 다양한데 첫째로는 전용선 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 특히 2016년이었죠. BDI 지수, 바이틱 운임 지수가 역사적인 저점을 갱신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기록할 만큼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까지 23개 분기 연속 영업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기타 해운업에 속한 기업 중에서도 매우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4월이었죠. 정부가 해운업 재견 5개년 계획에 따른 신규 수주 기대감이 매우 팽배합니다. 특히 정부가 직접 장기 운송 계약에 대한 국내 선사 배분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한 만큼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한 번 크게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으로 기타 컨테이너선 자회사 SM 상선의 연결 분리에 따른 수익성 제고 그리고 2020년까지 황산화물 배출 규제 도입으로
해상 운임에 대한 상승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동사를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 에코마이스터와 마찬가지로 고점 추세선을 돌파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빨간 선입니다. 대략 올해 2월 그리고 5월부터 시작을 해서 고점 추세선이 이렇게 빨갛게 나오게 되는데 올 9월 말에 10월 초에 이 구간을 한 차례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온 뒤 눌렸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돌파하려고 하고 밀렸죠. 그런데 지금은 주가가 돌파를 한 이후 캔들 자체가 안착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6거래 연속 양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현재 주가는 수급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이고 고점 추세선을 돌파한 만큼 한 차례 큰 시세를 기대해도 매우 좋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금일 종가에 매수하는 방향으로 가시고요. 목표 가격은 25,800원, 손절 가격은 28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동사는 파이낸싱과 설계 그리고 시공 등 엔지니어링 전 분야에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글로벌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입니다. 올해 매출액을 한번 보게 되면 전년 대비 5.4% 하락한 5조 2천억 원, 내년에는 6조 6천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특히 2017년 수주한 프로젝트들의 매출 인식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영업이익이 올해에는 약 2천억 원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3천억 원을 상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매우 지배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동사는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강합니다. 기저에는 역시 실적이 있겠죠. 특히 중동에서의 화학, 가스 투자, 아시아에서의 발주 확대 전망으로 동사의 수주 기회는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내년에는 알제리 그리고 미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다양한 프로젝트가 대기 중인 만큼 단순히 실적뿐 아니라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매우 귀하다고 할 수 있는 외국인이 선점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두 번의 고점이죠. 가격은 2250원, 올해 5월과 그리고 올 10월에 이 가격대를 정확하게 찍은 이후 주가가 소폭 눌림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주가의 낙폭은 크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죠. 코스피 지수 자체는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래도 코스피 지수와는 꽤나 낮은 상관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적 기대가 외국인의 매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꽤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가가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금일 종가로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제가 1차적으로 22,500원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22,500원 정도를 보시고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3만원 또는 4만원까지도 지켜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절가는 17,500원 짧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조선해양 전문 회사로 선박 건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이유는 조선업황에 대한 조선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때 분식 회계와 관련한 상장 폐지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주력 산업군입니다. 5대 주력 산업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을 포기를 할 수가 없었고 이에 따라 공적 자금을 무려 7조 원이나 투자를 할 만큼 어떻게든 이 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재무구조와 실적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내년 매출액은 7조 수준을 상회할 것이고 영업이익은 3,350원 수준이 전망이 되는 상황에서 얼마 전 정부가 1조 원 규모의 LNG 연료 추진선 발주 또한 추진을 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LNG 연료 추진선은 선박 연료로 천연가스나 S오일, 가스 모두 사용하는 선박을 의미하며
심지어 기타 LNG 연료 추진선에 연료를 해상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큰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사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추후 경영 안정화 그리고 실적 안정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면 대우조선은 기존 주가 수준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38,500원이라고 하는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가 흐름, 특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폭 밀렸습니다. 말 그대로 소폭 밀렸는데 사실상 주가 하락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죠. 그리고 저점을 조금씩 만들어주면서 결국 이번 주에 추가적인 상승은 힘들 수 있겠지만 낙폭이 현재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7,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종가 기준으로 여러 차례 지킬 수 있다면 결국 지금부터 매집을 점진적으로 외국인 혹은 기관이 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금일 종가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손절 가격은 3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영원무역입니다. 해외 소재의 유명 아웃도어 그리고 스포츠 브랜드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패션 기업입니다. 3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6천억 원 수준, 영업이익은 600억 원 수준을 기록했는데 그중 OEM에서의 매출 성장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2, 3년이었죠. 스포츠웨어 브랜드 수주가 증가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사가 조금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준 2017년 대략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번에 걸친 고점이 나옵니다. 제가 중요한 가격대를 이렇게 빨간 선으로 그어놨는데 보시다시피 올해 6월에는 이 고점 추세선을 맞고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올 9월에 이 고점 추세선을 돌파하고 나니까 한 차례 시세가 나왔죠. 최근에 11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점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 시세가 나왔고 지금 주가는 크게 밀리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앞으로 지지선이 될 만한 구간은 이 빨간 선입니다. 가격대로 본다면 약 36,000원 정도 선이 될 것이지만 최근 영업무역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였다는 점, 이 점을 토대로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매수 가격은 금일 종가 제시해 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역시 45,000원, 손절가는 3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계절적 성수기를 맞고 있는 영업무역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김영철 스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케미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OCI랑 같이 이 태양광 쪽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저점을 어느 정도 좀 통과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악재 요인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고, 악재 요인이라고 하는 가장 큰 요인은 폴리실리콘 가격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 이제 단기적인 저점을 찍고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DI랑 그다음에 LDP랑 그다음에 LLDP 쪽 스프레드 쪽도 이제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어쨌든 단기적인 저점을 확인하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주가의 추세 전환이 조금 나타나는 그런 초입 구간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적인 부분들로 이제 큐셀코리아랑 합병을 한 효과가 어쨌든 올해 하반기로 내년 어쨌든 상반기부터 1분기부터 이제 뭐 실적이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11월 1일부터 하나첨단소재가 이제 하나큐셀코리아를 이제 합병을 했고 이 그 모듈 캐파가 이제 한 86% 정도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기존에 이제 4.3기가와트에서 8기가와트로 이제 한 86% 정도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하나큐셀코리아 같은 경우 연간 한 1,8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 거래를 제거하더라도 한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
추가되는 그 효과가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구간에서는 관심을 가져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일단은 뭐 한 3.6% 정도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최근에 조금 뭐 양봉이 여러 개 이제 좀 나타나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통해서 조금 뭐 접근을 해보는 전략 충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2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릴 종목은 SKC 코오롱 PI인데요. 이 종목은 사실 뭐 작년 재작년 시장에서 상당히 좀 핫했던 종목이었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큰 뭐 모멘텀 없이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 꾸준하게 내려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종목이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7년도에 거의 한 14,000원대였는데 올해 9월 달에 57,900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한 3-4배 이상 주가 상승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공익과의 이슈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주가가 이제 조금 3만원대까지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PI 필름 쪽에서는 글로벌 1위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매 분기마다 실적이 좋았는데 이걸 너무 빠르게 이제 주가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부담을 좀 느꼈었던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지금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 그리고 이제 PI 필름 자체가, 경박산소를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 오는 그 스마트폰 쪽에 대한 그 방열 시트 쪽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사실 플렉서블 쪽 관련해가지고 이 PI 필름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신성장 관련된 산업 섹터에는 뭐 PI 필름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뭐 점유율 1위인 SKC 코오롱 PI는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논리였고 앞으로도 논리인데 고점 대비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3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29,000원. 3만원이 깨지면 어쨌든 한 번 더 아래쪽으로 슈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29,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효성인데요. 사실 이게 이제 그 분할 이후에 뚜렷한 모멘텀 없었고 이게 유상증자 이슈도 있었지만 최근에 주가는 바닥을 잡고 분명히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배당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공시를 했는데 배당을 한 주당 4,000원 이상 하겠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기 때문에 그 55,000원 기준으로는 시가 배당률이 한 8% 정도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56,000원대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7% 정도 그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뭐 1년 내내 들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 클로징 전에만 이제 그 매수를 하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사가지고 다음 주까지 이제 클로징역까지 뭐 들고 간다라고 해도 뭐 2주가 채 안 되는 그런 시점인데 2주 정도 들고 있고 시가 배당률로 7%라고 하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그렇게 뭐 배당주가 이렇게 어필을 하는 그러한 이제 컨셉은 아니지만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뭐 조금 들고 있고 배당 수요 뭐 8% 깔끔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목 측면에서도 수급적인 모멘텀이 이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이런저런 종목들 배당 관련해가지고 저도 이제 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종목들을 좀 찾아보는데 이만큼 배당 주는 거는 대형주 중에서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뭐 충분히 바닥권에 있다라고 이제 물론 이제 분할된 부분들 때문에 주가에 좀 왜곡돼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고
기업 자체로도 어쨌든 자회사들 효성상단 소재나 아니면 효성중공업 뭐 여러 가지 기업들 내년 쪽에 대한 실적의 기대감이 아예 없는 그런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점은 찍었다라는, 그러니까 각 사업부별로 단기적인 저점은 좀 나왔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충분히 뭐 효성 배당 이슈 가지고도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목표가는 뭐 주가 측면에서는 65,000원인데 저는 뭐 배당만 먹고 나와도 충분히 뭐 깔끔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내년까지 길게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65,000원, 손절가는 51,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지금 청담 러닝인데요. 이 종목 역시 뭐 몇 차례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한 8,500원 요 수준에서 지금 한 세 번째 지지거든요. 요 자리가 깨지면은 아래쪽으로 좀 세게 밀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 기업 자체의 주가의 문제가 아니라 뭐 시장 자체가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주가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어 있어서 이제 주가가 좀 흘러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구간대에서는 뭐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 쪽으로에 대한 카테고리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쪽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성공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런 똑같은 컨셉으로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진출 이러한 부분들이어서 실적도 뭐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요 구간대에서 18,000원대 지금 11월 중하순에도 한번 지지를 받았었고, 그 다음에 10월 하순에도 한번 지지가 나왔었던 요 구간에서 뭐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24,000원 정도 조금 높긴 한데요. 뭐 워낙 이제 끼가 있고 뭐 탄력이 있는 종목이어서 한번 매수세가 붙으면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9월 달에는 28,00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절반 정도 올라오는 24,000원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목표가는 24,000원이고 손절가는 지금 18,000원 정도. 왜냐면 최근에 이제 이 앞전에도 18,000원 아래쪽으로는 안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18,000원 깨지면은 사실 한 번 더 아래쪽으로 슈팅이 있기 때문에 좀 손절가는 18,000원 잡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고영입니다. 고영 역시 올해 이제 뭐 많이 관심을 받았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고, 3D 검사 장비 쪽에서는 뭐 글로벌 점유율 1위에 대한 부분들, 기술력은 확실히 좀 잡고 가는 그런 종목,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주가가 이제 상당 부분, 작년부터 해가지고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은, 그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들, 로봇 수술 관련된 부분들, 이게 이제 2016년도에 식약처가 받고, 꾸준하게 지금 임상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축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시장에서는 내년 정도에는 시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상당 부분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IT 관련된 섹터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다 보니까 7월 30일 고점 뒤에서 지금 한 8만원대까지, 당시 한 11만 6천원대에서 8만원대까지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어쨌든 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9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8만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8만원, 좀 짧긴 한데 8만원 깨지면은 아래쪽으로 또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뭐 접근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고영까지 5종목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TV에 대해서 이청원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어땠습니까? 추천 이후 하락했습니다. 네. 단기 흐름 악화에 따라 우선은 제가 손절 처리를 했고요. 다만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추천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나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있다면 이제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지금 35,000원이에요. 지금 장기 이평선이 있는 이 구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10월 두 차례에 걸친 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우선은 조금 더 관망하신 상황에서 주가가 35,000원까지 떨어지는 그 시점에 추가 매수 조금 하신 다음에 중기적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때 가서 목표 가격은 처음에 제시해드린 45,000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프리카 TV에 이어서 이번 주엔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아까 설명을 해드린 대우조선의 이야기입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다 마쳤기 때문에 목표가만 제시해드리면 단기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9,500원, 손절가는 35,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단기 접근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영철 스타께서는 대장주 삼성전자를 지난주에 언급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4만원 이탈하면서 아래쪽으로 이제 좀 밀려 내려왔는데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4만원 언더부터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이기도 하지만 이 종목은 4만원 언더에서는 분할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4만원이 깨졌지만 오늘 시가가 거의 저가고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4만원 깨질 때 외국인이랑 기관들 좀 들어온 걸로 봐서는 어쨌든 기관이랑 외국인도 4만원 이하에서는 삼성전자라면 충분히 접근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4만원을 완전 안착하고 다시 추세 전환이 돼서 당연히 재작년 올해 상반기처럼 주가 다시 5만원대까지 올라간다, 이렇게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단지 시장이 일시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고 그 중심에 어쨌든 지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같이 움직인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움직일 때는 어쨌든 최소한 10% 정도는 움직여준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 44,000원에서 4만원대까지 10% 정도 지금 내리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쨌든 리바운드가 나오면 4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도 보고 있지만 이 종목은 여유 될 때마다 조금씩 사 놓으면은 어쨌든 4만원 위쪽으로는 올라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분할 매수를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좀 유효할까요? 이번 주에는 그 효성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배당을 안 받으시더라도 배당 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배당 수요 때문에 어쨌든 꾸준하게 매수는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 물론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5만원대부터 한 10%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오늘 마침 양봉이 나왔으면은 사실 단기로 접근하기가 약간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위아래 꼬리 달면서 음봉이고 한 1%대 중반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쉬면은 다시 한번 매수는 충분히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시가배당 7%면은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로도 좋고, 굳이 한 달, 두 달 들고 있자라는 거 아니고 다음 주까지만 들고 있어도 한 10% 정도 배당 받는 건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다. 그래서 이번 주 단기 종목은 효성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시장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이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대변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청원 본부장은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삼성전자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많이 나오네요. 예. 저는 삼성전자를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특히 오늘 다시 한번 신저가를 경신을 하였고, 언제 상승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그것도 실마리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또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또한 하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겠나, 막연한 기대감으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현 시점에서는 그리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최근에 그런 움직임도 잘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결국에는 시장이 크게 반등을 한다 할지라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등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건, 지금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는 것인지. 두 종목 시총 비율이 약 20%예요. 5분의 1입니다.
두 종목이 각각 평균적으로 1%만 빠지면 0.2%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대외 변수는 좋지 않습니다. 내일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미국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따라 충격이 우리나라 시장에 고스란히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는 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또 신저가를 갱신할 수도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막연히 종목을 보유하는 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야지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삼성전자를 할지라도 지금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 거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투자자 스스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기 때문에 가장 안전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회비용 측면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시장의 상황을 하나하나 좀 짚어주신 것 같고요. 김영철 스타는 어떤 종목이 좀 오늘 시장의 특징으로 보이십니까? 오늘 특징적으로 좀 보이는 종목은 일진다이아 좀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그나마 그 시장에서 그 살아있는 섹터라고 해야 되나요?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섹터 자체가 이제 전기차 관련된 섹터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이제 뭐 풍국주정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종목들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임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이 수차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면서 그 작년에 그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의 초반 느낌이 조금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시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기분이 좀 드는데, 뭐 일전부터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는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전기차 쪽으로는 뭔가를 하기에는 좀 늦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빨리 따라가기에도 쉽진 않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들이 좀 있었고, 현대차 내부에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고 뭔가를 좀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어쨌든 수소차 쪽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해왔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메이저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국내 완성차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가 이쪽 관련된 코멘트들 또는 뭐 그쪽 관련된 포럼들, 이러한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뭐 투자를 밝혔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 그리고 포럼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일전에 전기차 쪽에서 그랬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물론 이제 풍국주정을 여기서 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도 뭐 좀 강하게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외에 확산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아직 많이 올라오지 않은 그런 종목들은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저게 되겠어? 우리나라 뭐 주위에 지금 전기차 돌아다니는 종목 몇 대나 있다라고 요즘에 이제 뭐 충전소에서 좀 보이긴 하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을 때는, 그리고 탄력적으로 움직였을 때는 그런 차들이 진짜 보이지도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보이지도 않았을 때. 근데 소차가 어쨌든 뭐 현대차 쪽에서 이제 뭐 밝힌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보 정책도 이제 좀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종목의 확산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실 연말 연초에 항상 신성장 섹터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흔히 말해서 이제 테마세이다라고 이제 뭐 연결돼서도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뭐 한 2배, 3배 끌어올리기가 쉬울까, 그리고 아니면은 수소차 관련된 새로운 종목을 2-3배 끌어올리기가 쉬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수소차 쪽이 훨씬 더 시장의 관심을 끌어모으기가 좀 쉽다. 그래서 저는 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뭐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지만,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왔을 때 움직임을 보면은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요. 특징주의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여서 일진다이아 좀 골라봤습니다. 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들 많이 남겨주셨는데, 먼저 1730번님께서 DNA 링크 6,827원, 비중 60%, 여러 번에 걸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는 홀딩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유전체 분석을 통한 데이터의 생성과 해석을 연구하고 있는 유전체 분석 사업 기업입니다.
그런데 주가 흐름을 보시다 보면은 매우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캔들을 상당히 확대해 봤는데요. 지금 대략 3,430원, 즉 3,500원 내외에서 여러 번에 걸친 지지가 나왔고, 최근에 주가는 다시 한번 이 가격대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반등, 그래서 이 구간을 지지하지 못하고 만약 이탈을 하게 되면은 저는 주가는 정말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홀딩을 하십시오. 하지만 투자자분이 전 저점인 3,610원 이 가격대를 혹시나 주가가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20%포인트의 비중을 축소하셔서 동사에 대해서는 40%만 보유한 채 장기적인 투자를 할 것을 권해드리고요. 만약 손절 가격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홀딩을 하게 되었을 경우 특정한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 거래량이 너무나 적고 실적 또한 좋지 않은 이런 기업을 장기 투자로 하기에는 결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610원 이 가격대를 손절가로 잡고 반드시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0133번님께서 동구바이오제약 35,750원에 비중은 15% 말씀해 주셨는데, 김영철 스타님,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사실 신규상장 종목은 진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상장한 이후에 뭐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상당 부분 좀 드물죠. 그러니까 처음에 상장 가격 밴드가 좀 낮게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공모가가 이제 낮게 밸류에이션보다 낮아서 그 이후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주가 이제 상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작년에 상장한 것 중에 몇 가지 기억나는 거 스튜디오 드래곤 비싸다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상장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있었고, 그 위에 이제 애경산업 정도 한 몇 개 떠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종목들이 결국엔 지나다 보면 이제 좀 조정이 많이 나온 그런 상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52,000원대 다음날 찍었다가 매수가는 한 35,000원대 아마 상장 첫날 시가 이후에 이제 눌렸을 때나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깨지기 전에 그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무슨 코멘트를 드려도 이 종목을 매도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비중이 한 15%이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이 언제 어떻게 돌아 나올지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상장한 지 1년도 채 안 된 그런 상황이고, 워낙 이제 제약바이오가 좋았을 때 상장을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매도하실 수 있으시면 다른 종목으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더라도 이 종목에 비중을 추가적으로 넣는 건 그렇게 좋은 투자 방향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마감지수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지수가 2060포인트대는 회복하면서 마감되는 지금 모습이고요. 한 9포인트 정도 하락 마감 예상이 됩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073포인트, 오늘 장중 고점이 2073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쭉 빠져내려오면서 저점 2055포인트까지 하회했고요. 장 마감하면서 2060포인트는 지금 마감하는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급 주체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수급 주체 보시면 오늘은 기관이 열심히 삽니다. 2,400억 원이나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고 있는 모습인데, 투신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사고요. 연기금 지금 16억 원 매도까지 매도 물량 확 줄어든 상황입니다. 장 마치고 나면 매수 전환의 가능성도 지금 있어 보입니다. 개인은 1,334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1,197억 원.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하락입니다. 특히나 39,000원 또 무너졌고 이탈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61,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셀트리온 지금 1.4% 상승, 현대차도 1.29% 올라오면서 현대차는 장중에 12만 원도
오늘 터치를 했습니다. 최근 흐름 현대차 굉장히 좋고요. 다음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결국에는 하락 반전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LG화학 낙폭이 3%대로 깊고요. 포스코, SK텔레콤 역시 2%대의 낙폭입니다. 한국전력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0.91%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60선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0.24% 하락 마감 예상되는데 하루간의 흐름 코스닥도 정리해보면 보시다시피 장중 고점 665점입니다. 그리고 고점 저점 대비 딱 중간 정도에서 지금 마무리가 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를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텐데 코스닥은 외국인만 삽니다. 840억 원. 개인, 기관 쌍끌임에도 나오는데 특히나 개인이 461억 원, 기관 383억 원 파는 가운데 기관은 주로 금융투자 쪽에서만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총 확인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올라갑니다. 오늘 셀트리온자 들어간 반등이 좀 나옵니다. 특히나 코스닥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상승폭이 크고요. 바이로메드 보시면 시총 4위까지 지금 다시 올라온 상황이고 20만원 단숨에 회복하면서 6.73% 급등 흐름 마감 예상됩니다. 포스코, 캠텍, 신라제, CJENM은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메디톡스부터 펄어비스까지 지금 펄어비스만 유일하게 상승 마감 예상이 되는데 HLB도 결국엔 상승해서 보합권까지 내려왔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9만원이 지금 턱걸이가 되느냐 마느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9만원 이탈이 좀 잦은 상황이고요. 코오롱 티슈진도 장중에 상승 흐름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다가 결국에는 하락 반전 마감 예상되고요. 메디톡스도 상승해서 하락 반전합니다. 자, 오늘 시장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나 약세장이었고요. 쉽지 않은 장세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할 부분들 분명히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시장을? 저는 지지가 결코 약하지 않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미증시 2%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우리나라 증시 다행히 큰 영향은 없었죠. 어제도 미증시 2% 이상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시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이게 뜻하는 것은 대외 충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내 증시가 그래도 지지를 잘 해주면서 조금씩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중국에 관련된 이슈와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불확실성으로 다시 한번 대두되는 시점입니다. 변동성이 커지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충격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특히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기관의 투자 성과가 매우 좋지 않았던 지금 시점은 한편으로 연말 랠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지금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참 쉽지 않은 장은 맞지만 현 시점에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크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조금은 과감한 베팅으로 리스크를 조금 안는 대신 그 이상의 수익을 거둬보자. 그러한 마음으로 주식시장에 접근을 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스타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시장 버텨주기는 하는데 썩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연말 쪽에 들어가면은 투신이든 연기금이든 배당 수요 가지고 12월부터 초부터 거의 공격적으로 좀 들어온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런 수요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연말에 수요 거의 없다라는 얘기고요. 지금까지 자금 집행 안 했다가 갑자기 자금 집행한다? 그런 일 없습니다. 기관에 있어봤지만 이번 올해는 어쨌든 그냥 넘기자라는 수급이고요. 지금 기관 수급 매일 한 1,000억, 2,000억씩 지키고 있는 거 저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권사 풀업 계좌입니다. 풀업 계좌 뭐냐면은 결국에는 미국 증시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증시 시초가 떠서 시작하면 또 팔고 밑에 내려가면 또 사고 이런 수급이기 때문에 수급을 윈도우 드레싱이나 수급 기대할 만한 거는 크게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들은 저거 맞춰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산다, 안 산다 이런 부분들 떠나서 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 그나마 수급 들어오면은 좀 버텨주는 거고, 좀 올라오면은 매도하고 빠지면은 아래쪽에서 다시 사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기관 연기금이랑 투신 쪽에서 자금 들어오는 거는 사실 크게 기대가 어렵다고 보시는 게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지금까지 자금 집행 안 했는데 뭐 일주일 남겨놓고 자금 집행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일이 없고요. 뭐 증권사에서도 뭐 저도 증권사 본사에도 있었고 영업직에도 있었지만 그렇게 자금 집행은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풀업 계좌만 가지고 돌리겠다라는 연말까지 돌리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최대한 뭐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상황에 대해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 서울경제TV의 김영철 스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볼 텐데 코스피 그래도 2060선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0.43% 떨어지면서 2062.10포인트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 660선 살짝 이탈이 됐네요. 0.34% 빠지면서 659.67포인트의 장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1원 70전 내리면서 1129원 60전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시장이 정말 어렵죠.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은 아시아 시장에서 상당히 좀 잘 버티는 하루였습니다. 어제도 금요일 미국장의 하락에 영향을 받지 않았죠. 오늘도 미국장이 2% 정도 빠졌는데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아시아 시장을 대체로 보면 일본이 한 1.8% 빠졌네요. 그리고 홍콩이 1.7%, 그 다음에 중국이 0.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인데 국내장은 0.4% 정도에서 마감하는 모습이 참 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한 이유들을 보면은 일단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봅니다. 물론 외국인이 1,700억 매도를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에서는 800억을 매수를 해줍니다. 또 기관들이 항상 지난번에도 급락했을 때 국내 시장을 이끄는 때 수급의 모습과 지금 똑같습니다. 외국인이 선물해서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현물에서 매수하는, 또 오늘 기관은 차익에서도 940억을 매수해주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데 이상하게도 미국 시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뭐 재료를 기다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 나올 만한 재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물론 미국 시장이 오늘 밤 또 하락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까지는 잘 버티는 안정적 수급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문제는 국내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주도주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사실 시장을 이끌 때는 어떤 주도주가 시장에서 나와야 되죠. 그리고 그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주면서 주변 종목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추가적 하락을 저지하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38,000원 정도가 1차 하락 목표치였는데 38,300원까지 갔다가 38,900원까지 올라오는 것을 보았을 때는 만약에 지금의 안정적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봤을 때는 전기전자의 삼성전자가 다시금 주도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지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삼성전자를 이끄는 것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아니라
개미들이라는 것이 좀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위치는 충분히 개미들이 살만한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기술적 지표를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글로벌 이슈. 미국 시장 안 볼 수 없죠. 아주 특이한 장. 예전에 국내장이 22,200 갔을 때 미국이 12,000원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혹시 그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미국장의 하락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해 불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을 하락시켰던 주요 이슈가 큰 게 없었어요. 그냥 밀렸습니다. 혹시 이번 주가 만기이기 때문에 하락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 밀어낸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이 다이아몬드가 형성이 이제 완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장에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 없으면 일단 상승은 제한된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조건부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조건부 상승의 상승 목표치는 26,000이었고요. 하단선은 얼마였냐면 23,880. 그러니까 이건 깨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졌기 때문에 사실 이 깨진 상태에서도 우나라장이나가 꿈쩍하지 않는 모습이 특이한 케이스지만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하락하게 되면 사실 지금까지 지킨 것이 무용지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접어든 건 사실이다. 적어도 금요일과 월요일날 상승을 한번 줬어야 될 자리를 놓쳤기 때문에 오늘만큼 상승이 없다면 일단 미국 시장은 18,400까지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염두에 둔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트럼프 두 번째 이슈는 트럼프가 이제 FOMC 회의가 다가오니까 발언을 강하게 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장을 망가뜨리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 연준이 이 발언에 움직일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이 지난번에 트럼프의 발언에 의해서 중립금리 발언을 한 달 만에 바꾸는 그런 상황까지 나왔긴 했는데요. 연준은 독립체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발언대로 연준이 뷰를 바꿀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연준은 점도표대로 가기 때문에 그 점도표대로 본다면은 이번에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도표대로 하면 내년에 3번 정도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트럼프는 원하는 게 이번에 금리 인상을 원하는 게 아니죠. 어쩌면은 금리를 동결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금리 인상의 로드맵을 조금 바꿔놓고 싶은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이 내용의 핵심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트럼프가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중국과 무역 분쟁으로 해서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자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것을 피해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걸 자꾸 다가오는 FOMC로 방향을 화살을 글로 돌려보내고 있는데 이거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연준도 상당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가 2년물하고 3년물, 5년물가 역전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2년물, 3년물, 10년물 역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연준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역전이 될 거다. 그럼 시장에서는 아마도 패닉 가능성이 연출될 수 있어서 아마 내년도에 발언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재미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뉴스냐면 중국의 국채를 보유가 줄었습니다. 얼마가 줄냐면 120억 불이 또 줄었는데요. 사상 최적으로 보유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1조 1,400억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보유 금액이 사상 최저입니다. 근데 120억 달러를 시장에서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이 정도 흔들 정도라면 이 중국이 이 미국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무기를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미국과 3개월 동안의 무역 분쟁에 대해 해결을 갖는 그 유예 시간이 어쩌면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는 기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연준 입장으로서는 국채금리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의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시장의 모습이 아마도 나올 것 같다. 결국 우리가 FOMC를 통해서 트럼프의 발언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국채금리에 대한
시장 대응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롬 파월이 이번 FOMC 오늘과 내일을 해서 목요일날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내년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간 유예 반응성을 보낸다면 지난번에 중립금리 발언을 했을 때 지금 금리는 중립금리 밑에 있다 이 발언 때문에 주가가 폭등했던 적이 있었죠. 자, 그런 모습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연준과 트럼프가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죠. 다만 제롬 파월이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이라 거기에 반하는 발언을 안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국내 시장이 정말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반등세가 유효하냐에 대한 부분이죠. 아니 오늘 하락했는데 무슨 반등세야? 라는 표현을 쓰시겠지만 미국이 저점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국내장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저점은 2000원을 깨서 1985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계속 올라와서 이 자리를 버티고 있으면서 며칠 전 저점이 얼마였습니까? 2043이었어요. 그거보다 올라와 있다는 거죠. 미국이 4% 빠졌던 우리나라는 버텼다라고 판단한다면 반등세로 봐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유효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수급적인 조건으로 보면 가능합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여기 선 한번 그었을 때 2032포인트가 절대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왜 저점은 여긴데 왜 여기를 봅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는 언더슈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지지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자리가 무너지면 이 언더슈팅 된 자리는 의미가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2032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오늘마저 한 2%나 1점 몇 프로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이걸 견디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시장을 이끌 만한 재료가 미국에 높고 또 오늘 중국에서 시진핑이 뭔가를 발표할 것 같은 분위기를 가졌죠. 그 상황 속에서 개혁과 개방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뜨뜨미지고 난 상황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오늘 미국이 한 번 더 무너지는 상황이 난다면 그동안 뚝을 메꿨던 힘이 일시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의 반등이 유효한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꼭 상승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피곤한 장으로 갈 수 있다 정도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장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나라의 다른 모습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을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미국 시장이 결국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의 이슈 정리해 드렸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